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학교 교육 제도가 어떻게 현재와 같이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 현재 한국의 학교 교육 제도를 설명드리며 간단하게 역사 배경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2주차 강의에서는 역사 속 변화 과정을 시대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현재 교육제도는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을까요? 먼저 근대 이전의 한국 학교 교육과 근대적인 학교 교육이 등장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학교를 세워 교육을 실시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 2년, 즉 서기 372년에 대학을 세워 귀족 자제들에게 한문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신라에서는 삼국통일 이후인 신문왕 2년, 즉 서기 682년에 대학을 세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귀족 자제를 교육하는 국자감이 있었습니다. 국자감은 조선시대 성균관으로 이어집니다. 각 지역에는 다수의 서원이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사설 초등교육기관이었던 서당도 고려 시대부터 널리 퍼지고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조선 시대 화가인 단원 김홍도가 그린 서당의 수업 모습입니다. 가운데에 앉아있는 어른이 훈장, 즉 서당의 교사입니다. 서당은 마을의 유지 또는 유력가가 설립한 뒤 훈장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훈장이 생계를 위해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7살 내지 8살 남자아이들이 학동으로 입학하였고 15 내지 16세에 공부를 마쳤습니다. 기초 한문과 유학 경전을 공부했고 주로 수업료를 징수해 운영되었습니다. 실제 서당에서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은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민지기 조사에서 전체 성인 인구 중 문자 해득이 가능한 사람의 비율이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민지기에는 서당을 다닌 학생의 수에 대한 통계도 있는데 1912년에 5세부터 14세 인구의 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서당은 식민지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명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의 옛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교육기관들은 남성을 대상으로 운영되었고 여성들은 좀처럼 학교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교육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뿐이었습니다. 남성들 중에서도 신분이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 기회가 한정되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학교에서는 한자와 유교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교육이라기보다는 지배계층 자제들을 위한 엘리트 교육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에서 서양식 근대 교육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19세기 말입니다. 1885년 북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가
서울의 중등과정 사립학교인 배재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여러 사립학교의 설립이 이어집니다. 국가에서도 교육제도의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와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가 설립됩니다. 외국어학교, 무관학교, 의학교, 법관 양성소도 세워졌습니다.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도 만들어졌습니다. 신식학교라고도 불렸던 이러한 학교에서는 조선시대의 한자와 유교 경전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처럼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한국어, 한문, 영어, 성경을 주로 가르치다가 점차 산수, 역사, 지리, 과학, 음악, 체육 등으로 교과목이 확대되었습니다. 1895년의 갑오개혁 이후에 나타난 관제학교들도 서구의 학교들과 유사한 근대적인 교과목 편제를 갖추게 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들도 세워졌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이 1890년 이화학당, 1895년 정신여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906년에는 한국인들이 진명여학교, 숙명여학교를 세웠습니다. 1908년에는 첫 관립학교인 한성고등여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학교들은 지금까지도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여자대학교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이화학당의 고등수학 수업 광경입니다. 머리를 길게 닦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입니다. 조선시대까지 미혼 여성들은 머리를 닦고 뒤로 늘어뜨려 지내다가 혼인 후 머리를 위로 올려서 생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계시는 올림머리를 한 여성들이 아마 교사였을 것 같습니다. 칠판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는 학생들 이외에 다른 학생들은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문화가 예나 지금이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진 속 학생들도 바닥에 앉아 벤치 의자를 책상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아마도 당시 학교에 책상과 걸상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 환경은 빠르게 개선되고 이후 사진들에서는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신의 책상과 의자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근대 학교 교육이 등장한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조선시대까지 서당, 서원, 성균관 등 다양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신분과 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주로 한문과 유학 경전을 교육했습니다. 여성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은 대중을 위한 교육 기회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서구식 근대학교, 즉 신식학교는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처음 설립합니다. 이후 한국인들도 자체적인 신식 사립학교를 세웠습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근대적인 학교 체계가 수립되고
아직 초기 형태지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한편 근대 학교 교육이 성립되면서 여성들을 위한 학교도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식 교육의 공급이 충분하지는 않았고 여전히 소수의 선택받은 이들을 위한 교육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민지기를 거치며 한국의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